여러분, 워렌 버핏 하면 뭐 투자의 귀재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요즘에 들어서는요, 이제 한물간 노인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어떤 성공 전략을 보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워렌 버핏 인생에 보면 수익률이 280만 %?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투자의 귀재, 투자의 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말입니다. 예. 아무리 요즘 신세대 투자자들에게 뭐 한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이 경고를 한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를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도 지난 1일에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주택건설업체를 여럿 보유하고 있는데 목재, 철강, 원자재 가격이 매일 뛰고 있다. 엄청난 물가 상승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고 줄줄이 올릴 채비를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덮칠 거다.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사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린 장관이 워렌 버핏의 이 말에 대해서 인플레 우려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은 제닛 옐린 장관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제닛 옐린은 분명히 이게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데 그 의미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성장이 V자 반등을 지금 가져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미국의 성장률을 6.5%로 잡고 있지만 민간에서는요 7%가 넘을 거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7%가 넘을 거라는. 7%가 넘는다면 미국 경제에서 30년 만에 최고 호황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거든요. 30년 만에. 이게 경기가 이만큼 좋아진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큰 요소들, 소비, 투자, 수출. 이 중에 미국은 소비가 가장 큰 나라잖아요.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럼 소비가 엄청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그러면 소비가 엄청 일어난다는 뜻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이 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하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제조 구매관리 지수인데요. 이게 50이 기준점입니다. 50이. 그런데 지금 64.7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화랑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랑세를. 쉽게 말하면 공장이 지금 엄청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미국의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데 거기에 빗대서 공장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높아져서 빨리 돌려라 하지만 사람도 빨리 구할 수도 없고 세웠던 공장을 또 돌리려고 하니 시간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옵니다. 공급이 딸리는 현상이. 그러니 물가가 치솟죠.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3월에 물가를 보면 2.6%까지 올라갔습니다. 2.6%까지.
그러니 이게 이제 엄청난 인플레가 공격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돈을 풀려고 하는 돈도 또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그 물가까지 오르게 되면 그 돈까지 풀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워렌 버핏은 엄청난 인플레라고만 이야기했지만 알리안츠 고문으로 지금 있는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모하마드 엘리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에리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아예 깨놓고 이야기했습니다. CN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CNBC는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여기 와서 인터뷰하면서 최근의 물가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예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국의 대처가 뭐겠습니까? 통화를 긴축하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라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 하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2.3%까지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올라갔으니까 5월 달엔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예. 우리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나 미국은 더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예.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 이 말은요, 예. 아마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미국은요,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보다가 먼저 통화 긴축을 먼저 쓰겠죠. 뭐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산을 계속 매입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매입 안 한다. 아니면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 이런 발표가 먼저 나올 겁니다. 아마. 그게 먼저 나오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공포는 커지고 있고요. 그 공포가 경제에서 거품을 걷어내는 정도로만 그치면 좋지만 거품을 붕괴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 경제도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모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 비중을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한 번의 위기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아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세계적으로 창궐을 했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지뢰밭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신흥국은 좀 위험해지고요. 미국도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운 때문에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